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우리 또 편입 문법에서 빼놓지 않고 대부분의 또 학교에서 굉장히 출제하기 좋아하는 바로 대명사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알짜배기 파트니까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분명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우선은 대명사의 종류는 상당히 좀 많이 존재를 하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출제하는 포인트도 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우리 대명사 파트는 내용이 조금은 많다는 점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명사에서 일단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할 게 바로 인칭 대명사라는 대명사일 거예요. 자, 인칭 대명사로는 어떤 문제를 주로 우리 편입에서는 내고 있느냐. 자, 첫 번째로는 발음 문제라고 해서 이런 이츠 말 그대로 발음이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왼쪽에 있는 이츠, 그 다음에 his, 그 다음에 their,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나누면 우리 it, his, their 세 개는 결국 뒤에 명사를 갖다 꾸미는 그것의, 그의, 그들의라고 하는 뭡니까? 그죠? 소유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 it라고 하는 것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줘야 합니까? 그쵸? 명사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명사 한번 나와주고 마찬가지입니다. his도 명사가 나와줘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there도 명사가 나와줘야겠죠. 자, 즉 이렇게 세 개는요. 아이고 이렇게 세 개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왼쪽에 there의 명사를 취해달라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 오른쪽에 there가 아닙니다. 자, 정정해 주시고. 자, 어쨌든 it 명사, his 명사, their 명사가 나와야 그것의 명사, 그의 명사, 그들의 명사가 되겠죠. 그럼 대체 이 오른쪽에 있는 오퍼스트로피가 찍혀 있는 건 대체 무엇이냐? 자, 이 오퍼스트로피가 찍혀 있는 it, 그 다음에 his, 그 다음에 their. 자, 이것들은 여러분 이 세 개는 어떻게 보셔야 합니까? 이 세 개는 당연히 축약형으로 보셔야겠죠? 즉 이것들은 여러분 뭐와 뭐의 구성? 주어와 비동사의 구성을 갖다가 그죠? 비동사의 구성을 갖다가 자 축약을 한 거예요. 이 축약형이다. 즉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주어와 동사입니다. 원래는 it is였던 걸 it로, he is였던 걸 his로, they are였던 걸 they are로 축약을 해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다른 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유격과 여러분 주어 비동사는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발음 문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then과 then이에요. 자, 철자가 딱 한 끗 차이죠. 왼쪽 거는 A고 오른쪽은 E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 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뭐 시제부사라고 해서 그때라고 정도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왼쪽에 있는 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얘에다가 별표를 한번 해보시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then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가 나와야만 앞에 뭐가 선행해야만 then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죠? 뭐라든가 형용사 또는 부사에 ER이 취해져 있는 그렇죠. 우리 비교급이라는 것이 나와 주어야만 등장하는 것이 바로 then입니다. 그래서 우리 then 같은 경우는 비교급의 짝꿍이 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비교급의 접속사 라고 좀 적어 주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는 그 된 자리가 then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오른쪽에 있는 then으로 교체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인칭 대명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 전치사 뒤는 반드시 목적격 사용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 나를 위해서라고 할 때 for I가 아니죠. for me. 그죠? 너와 나 사이라고 할 때도 between you and me예요. 즉 우리 전치사 뒤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무슨 격을 사용해야 된다. 그쵸? 목적격을 반드시 사용해 줘야 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유념사항으로 인지를 해 주시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바로 해설을 들어가지만요. 여러분들은 미리 문제를 좀 풀어주신 뒤에 제 해설을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바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한번 분석하며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everyone이에요. 그럼 모두가 여러분 every로 시작하는 건 단수수일치이기 때문에 is가 나와 있는 겁니다. 즉 단수주어, 단수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모든 이들이 is expected to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be expected to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수업 때 제가 워낙 많이 언급해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있죠. be expected to 부정사 뭐뭐 하도록 예상되어진다, 기대되어진다. 자, 몇 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그래서 남아있는 투부정사는 목적 아니라 남아있는 보호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모든 이들이 예상되어져요. to attend. 참석하기로. 어디에? 모닝 세션. 아침 회의에. 그런데 but the sales manager and I 이렇게 끝났어요. 일단 여러분 문장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마지막에 I로 끝난다는 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 I라는 거는 주격이기 때문에 문장의 다시 시작, 즉 주어일 자리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but이 나오고 the sales manager가 나오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and가 있습니다. 여러분 and. 그럼 이 and는 누구를 병창한 걸까요? 그죠? 앞에 있는 sales manager와 I를 병창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 but의 정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but에다가도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but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러나라는 접속사도 가능하지만 전치사로서 뭐뭐를 제외하고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시나요? 즉 이런 but이라는 건 여기서 접속사로서가 아니라 네, 이 의미로서 뭐뭐를 제외하고의 의미로 등장한 겁니다. 즉, 이 문장에서는 그 세일스 매니저와 그 다음에 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 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상되어져요. 즉, 누구 빼고는 다 올 거예요? 세일스 매니저와 나 빼고는 다 올 겁니다. 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벗이라는 건 여기서 전치사였기 때문에 그럼 전치사로 이어졌던 뒤에 있는 A and B는 당연히 무슨 격? 목적격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자,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전명하나. 전명군데 명사가 두 개 나온 형태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를 자, 미로 정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이제 문장은 조금 상당히 긴 편이네요. 일단 올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사절은 항상 구조를 인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사절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끊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주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콤마를 들었죠. 한번 끊어주고 그럼 여기까지 올도절이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뒤에는 is days부터 주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사절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럼 올도 접속사, the festival 주어, continue 동사, continue에 대한 목적어, to 부정사. 그리고 broaden이라는 건 확장시키다 이니까 broaden에 대한 자체적 목적어가 뒤에 있는 the range of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represented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문장의 동사는 continue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represented는 pp로 보시고 앞에 있는 tradition을 수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페스티벌이 그 축제가 계속해서 그 어떤 represented 뭔가 대표되어지는 전통의 레인지 범위를 확장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 A는 broad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투부정사에 해당되는 동사기 때문에 to하고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목적어 뒤에 있고요. 그래서 A는 괜찮은 걸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갑니다. 그러면 it stays true 라고 나왔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시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섣불리 뒤에 여러분 to라는 걸 보고 가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져가 되려면 이 to라는 거는 to 부정사에 해당되니까 to 뒤에는 원형이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럼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때 it은 정말 그것이라는 뭔가를 앞서 선행했던 명사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해석을 해보고 이 it이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럼 문장의 맥락상 이 문장에 뭔가 좀 중심 소재이기도 하고
단수명사로 받을 수 있는 명사는 뭘까요? 그쵸. 앞에 있는 festival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it 같은 경우는요. 아래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앞서 나왔던 festival을 의도하는구나. 그러면 자, it, 즉 그 festival은 stay, 남아있어요. 근데 stay가 이용식인 것 같아. 그래서 뒤에 true라는 보호를 취했고 진실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의 진실됨을 유지하냐면 to 그리고 original purpose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고 purpose에다가 표시합시다. 명사라고요. 그럼 이때 purpose라는 거는 목적이라는 명사로서 앞에 있는 to 전치사 뒤에 취해진 명사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purpose라는 명사 앞에 취해질 건 뭡니까? 형용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앞에 있는 오리지널 형용사 그리고 여기 be 밑줄 그어진 자리도 purpose를 꾸미는 형용사야. 맞죠? 근데 우리 보고 있는 거는 어퍼스트로피 찍혀 있는 it is네요. 그럼 일단 이거 어떤 상태로 보셔야 됩니까? 전치사 뒤에 it is라는 절이 나온 걸로 보셔야 됩니다. 안 되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그쵸. 발음 문제를 노렸던 거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자 이치가 아니라 해석상 그 페스티벌은 진실됨을 유지합니다. 그 축제의 오리지널 퍼포즈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의 진실됨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의미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포스토피를 삭제하고 자 어떤 상태로 정정을 하자. 그쵸 이치라는 상태로 정정하자. 즉 이것은 무슨 말과 똑같다. 그쵸. 그 축제의라는 걸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음 문제 해당이 돼 있고요. 이게 실제 이렇게 문제 딱 섞여 나오면 잘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좀 함정 문제를 할 수 있고요. 좀 어려운 문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 고의 같은 경우는 이제 purpose 돼 있던 of는요, purpose를 꾸미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showcase가 모범적으로 보여주다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전통 음악, folk music이니까 전통, 민속 음악이죠. 그러면 미국의 민속 음악에 루츠라는 건 뿌리니까 근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속 음악의 근원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그 축제가 지니는 본래의 목적의 진실됨을 유지합니다. 라고 해석을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된 것 같고요.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3번은 제가 특히 좀 별표를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좀 좋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좀 화면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여러분 별표를 좀 해보세요. 자, 우선은 이 문장은요, 여러분 접속사의 개수를 세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접속사가 일단은 B 부분에서 여러분 좀, 이게 뭐지? 라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because와 unless가 두 번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 어쨌든 그 상황에 좀 유념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분석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우선은 일단 I have studied. 나는 공부를 했어요. Very hard. 굉장히 열심히. 뭐를 위해서? For my final. 나의 기말 시험이겠죠? 자, 나는 기말 시험을 위해 매우 열심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부해왔습니다. 현재 완료 썼고요. 문장에서 뭐 굳이 현재 완료를 써야만 하는 시제부사 같은 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A는 괜찮은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좀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제 비코즈에다가 여러분 세모를 한번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코즈에 세모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unless도 세모를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항은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뭐지 싶을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떤 구조냐면 앞에 I have studied라고 하는 것이 일단 주절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런 구조 있죠? 주어 동사 그럼 제가 앞서 쓴 거는 주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접속사예요. 그러면은 접사가 나오고 근데 또 unless라는 접사 또 나와. 그러면은 일단은 unless에 해당되는 절이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와주고 그 다음에 콤마를 한번 찍고 여러분 접속사가 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 동사 하는 절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구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앞에 있는 주절 하나,
그 다음에 접속사, 접사니까 여기 있는 접속사에 달려있는 주어, 동사, 부사절. 그러고 이 접속사에 해당되는 절이 저기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절 하나가 탄생. 그러면 이 문장의 접속사 개수는 2개. 2개니까 절은 몇 개? 절 1개, 2개, 3개. 총 3개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될 점은 없어. 이 구조만 완벽히 맞는다면. 자, 그거를 생각하고 문장으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럼 이제 B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뒤에 이제 구조를 파악하시는데 자, 우선은 unless에 해당되는 절은 나왔습니까? 예, 콤마에서 나왔습니다. 끊을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unless가 이끄는 부사절입니다. 그쵸? 부사절 나왔어요. 그러면 unless I pass all of them 내가 그들 모두를 통과할 수 없다면 합격할 수 없다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일단 all of them의 them이 가리키는 건 뭘까? them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던 my finals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them에다가 일단 앞에 선행명사는 finals로 근거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복수로 받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그 기말 시험 모두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because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얘에 해당되는 절이 여기 뒤에 나와줘야 되는 거야. 절. 그쵸? 즉 뭐가 나와줘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나와줘야 한다. 근데 봤더니 딸랑 It's the end of my scholarship 이렇게 해서 명사구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아마도 이 발음의 함정 문제였고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D 보기에 자, 이 it라는 부분을 뭘로 정정해줘야 한다? 그쵸? it is로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즉 it요. 그래야 it's, 즉 it is the end of my scholarship. 그러면 여러분 the end of my schola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is에 대한 뭐가 돼요? 보호가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해보면 내가 기말고사를 위해서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 모두를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면 because 뭐뭐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it's 그것은 나의 장학금의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다 통과할 수 없으면 나는 장학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요. 라고 해석을 이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같은 문제도 결국 발음 문제였고 좀 이렇게 섣불리 여러분 그냥 지나갔으면 아마 잘 안 보였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실 또 D 부분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치라는 거는 소유격이잖아요. 바로 뒤에 있는 더라는 건 정관사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소유격과 자 이런 거 있죠. 우리 굉장히 제가 반복 많이 했던 건데 소유격, 관사, 지시사 그리고 이렇게 세 개는 전부 결국 한 무리에 속하잖아. 어디에 속해요? 그죠. 한정사라는 무리. 근데 한정사는 뭐 하면 안 돼? 그지? 중복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명사 앞에 한 번만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틀렸다라고 근거를 댈 수 있는 부분은 because에 해당되는 절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더라는 관사, 즉 한정사와의 중복 때문에 이런 형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네, 3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다음 2번으로 한번 지나가 볼까요? 자, 또 정말 단골 문제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면 익히 들어봤을 문제인데요. 인칭대명사의 수의 일치입니다. 자, 제가 이 특강 시작할 때 처음 OT 드릴 때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를 풀 때는 결국 뭘 찾아야 된다라고 했죠? 주로 이과대의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선행했던 명사, 즉 중복되는 그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찾아내셔야만 해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 2번 제가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그쵸? 해석을 해봐야만 그 선행명사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 선행명사 자, 정리를 하자면 해석을 통해 선행명사가 단수인지
또는 복수인지를 찾아내셔서 그것을 내가 이수로 받을 건지, 그쵸? 그것을 단수였다면 이수로 받아줄 건지, 복수였다면은 대의로 받아줄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 수일치는 물론 뭐 쉽게 나오면은 쉬울 수 있지만요. 좀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고 단어들이 어려워질수록 좀 내용 해석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중요한 거는 네, 반드시 여러분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빌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악당이죠. 그런 악당스러운 캐릭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인물화죠. 근데 이제 악당스러운 인물화, 그런 이제 등장인물인데, 자, 누구의 악당스러운 인물화요? 그쵸? 울프예요. 여러분, 이제 늑대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하는 늑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이런 뭐, 애니메이션 이런 그런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만화나 이제 늑대가 좀 웬만하면 이렇게 음침하고 좀 약간 뭐 이렇게 아까 악당스럽고 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동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B에서 보면은 in numerous folktale이니까 많은 numerous는 여러분 many입니다. many. 그러면은 많은 어떤 민속 이야기 있죠? 그래서 어떤 많은 민속 이야기에서의 악당스러운 이 늑대의 인물화는 그런 성격화는 자 이것이 일단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have ignore 자 이제까지 그거를 뭔가를 무시해 왔대요. 그럼 일단은 지금 주어에 여러분 s가 붙어 있고 복수기 때문에 일단은 have라는 복동인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완료를 썼고요. 시제에 관련된 어떤 근거는 없기 때문에 시제는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have pp니까 능동태고요. 그리고 능동태니까 뒤에 있는 that part, 그 부분이라는 것이 목적화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수많은 민속 어떤 화에서, 민속 어떤 이야기에서 늑대의 악당스러운 성격화는 무시해왔어. that part, 어떤 그 부분을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것의 nature, 이런 nature라는 건 뭡니까? 본성입니다. 혹은 특성이에요. 타고난. 그러면 일단은 nature라고 나왔고 아직은 뭐 정확하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뒤에까지 해석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아. 그럼 일단 nature 뒤에 보니 아주 좋은 힌트. that is라고 하는 관계사가 나왔네. 그럼 that is는 한번 묶어서 자 앞에 있는 nature를 선행사로 두고 넘겨봅니다. 그러고 봤더니 that is friendly and gregarious. 아주 괜찮은 힌트예요. 그러면 어떤 특성이냐면 굉장히 좀 friendly, 자상하고요. gregarious,라는 건 뭡니까? 예, 사교성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동물로 치면 이제 군집성이라고 해서 끼리끼리 모여 사는 동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gregarious라는 건 사교적인 군집성은 모여 산다는 얘기죠. 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봐도 그것의 특징, 근데 그것의 특징은 자상하고 사교적인 특징.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인데 알고 보면 얘네 참 좋은 동물인데 우리 이런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던 동화에서는 어떻게 그려진다? 좀 앞에 있는 그 빌러니어스라고 하는 거 있죠. 좀 얘네가 악당스럽게 그려진 경우가 많더라라는 얘기였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들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뭐의 특성일까요? 그죠? 이 여기서 얘기했던 건 한국말로 한번 적어보면 그죠? 늑대의 특성을 얘기했겠죠. 근데 이 문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늑대라고 하는 울프를요. 울브즈 이렇게 해서 복수로 표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힌트가 어떻게 나왔냐? 자, 근거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제 근거로 가봐야 하는데 자, 봤더니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앞에. 여기다 근거를 줄게요. 그럼 또 울프라고 해서 지금 선행명사의 상태는 어떤 상태? 그쵸, 단수로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선행명사죠. 선행명사가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이거를 반영해서 우리 there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받아줘야 한다? 이걸 반영해서 어떻게 반영한다? 그쵸, it로 반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치로 반역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늑대 특성이라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명사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아까 그 얘기였어요. 자,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렵게 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자, 보니까 뭐 어떻고 스테이스면 자, 좋은 정치가예요. 여러분, 스테이스먼은 이제 정치가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쌍콤마 끼고 있기 때문에 수식어겠죠? Like all sensible human being. 모든 sensible이라는 건 현명한, 그러면 모든 현명한 인간들처럼, like처럼, 좋은 이 스테이스먼, 정치가는 always learns, 항상 배워요. 그러면 스테이스먼은 여러분 A의 밑줄, 그러면 MAN이기 때문에 단수, 그래서 learns의 S 동그라미. 단독. 그러면은 좋은 정치가는요, 항상 배워요. 뭘 배우냐면, 목적어. 자, 뭐는 여기서 목적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워요. 뭐로부터 배우냐면, 자, 이제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기들과 맞서 있는 반대편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앞에는 반대편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운대요. 그러니까 대립하고 있는 반대편으로부터.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보니까 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댄 같은 경우는 앞에 있던 뭐와 이어줍니다. 네, 비교급이 있었기 때문에 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닫아주고 그럼 결국 then from supporter니까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지지층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반대자들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운대요. 자, 그러면 이제 C에서 지금 네어라고 언급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반대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앞서 언급했던 좋은 정치가를 얘기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앞에서 이 스테이스맨을 만약에 이렇게 언급했다면 MEN 이렇게 해서 언급했다면 네어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스테이스맨의 A잖아. A이기 때문에 단수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여러분 이 스테이스맨에다가 밑줄을 해서 이것이 바로 선행명사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반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를 there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한다? 그죠? 사람이니까 his로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his. 자, 제가 아까 이제 뭐 앞에 정리를 할 때 is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거는 사물을 가리킬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물 또는 동물. 사람일 때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수 his로 정정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결국 선행명사의 수일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위에 있었던 4번의 문제와 같은 맥락의 문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자, 올도절 나왔어요. 그럼 올도 세모하고 자, 올도 자, 올도를 세모하고 the bow and row 자, were first invented. 이거 화살과 이제 그 화살대와 화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 발명이 됐냐면 처음으로 이 시기에 뭐 이런 시기에 period 이러한 시기에 발명이 되었음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여러분 bow and arrow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주어의 시작이 뭘로 나왔습니까? 네, 복수로 나왔습니다. A and B니까요. 그럼 여기다 were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부사절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it continued to be used for hunting in the early 뭐 이런 시기에도 사용이 됐대요. 그러면 걔네는 계속해서 to be used는 to be pp 수동형이죠. 자, 사용이 되어졌는데 뭘 위해서 이 시기 hunting 사냥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시 지칭했던 건 뭘까요? 네, 앞에 있던 bow and arrow였겠죠. 그러면은 얘네를 받아 하니까 자, 여기다가 밑줄을 하셔서 얘네다가 선행명사라는 근거를 주시고 자, 얘를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이시 아니라 누구로 정정한다? 그죠? they로 정정하셔야겠네요. they.
자, 그래서 우리 활과 그 화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과 화살을 이 시기에도 얘네가 헌팅을 위해서, 그래서 사냥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또 more and error를 반영해야 되니까 복수형 대로 정정을 하셔야겠죠. 뭐 나머지 거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A에 있는 invented는 워와 연결해서 BPP 뒤에 in부터 피리어드 묶으니까 목적어고 수동태 맞죠. 자, C 같은 경우도 continue의 목적어인 to 부정사고 to be pp니까 수동형 for hunting이야 묶으니까 use에 대한 목적어 없으니 to be pp 수동형 괜찮습니다. D에 있는 헌팅은 사냥하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아니라 사냥이라는 일반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D도 괜찮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칭 대명사 수의 일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3번 제기대명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기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는 뭔가요? 네, 끝이 self로 끝나거나 혹은 복수형은 selves로 끝나는 대명사를 얘기합니다. 자, 제기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기 자신이요. 그리고 이제 제기대명사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주로 하냐면 1번 읽어보는데 자, 제기대명사는 주로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곤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목적어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I love me라고 하지 않잖아요. myself. 그럼 이때 나라는 주어와 러브에 대한 목적어인 나라는 목적어가 어떻습니까? 일치합니다. 그렇죠?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는 거야. 같은 대상인 거야.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다시 재귀했어. 다시 재등장했어요. 라고 해서 이걸 제기대명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해서 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self나 selves로 끝나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물론 문제에서는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경우처럼 이렇게 쉽게 내진 않겠죠. 예, 좀 이제 뭐 구조를 약간 더 응용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낼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네,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기되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lawyers with 이하예요. 자, with 이하는 좀 묶어줄게요. 자, 이러이러한 유니언에서 이러이러한 연합과 함께 일하고 있는 lawyer들은 변호사들은 S 있어요. 복수입니다. 그럼 변호사들은 are compiling. 자, 편집하는 중입니다. 뭘 편집하고 모으고 있냐면 statistic. 통계 자료들을요. 여기서 statistic은 통계학이 아니라 통계 자료들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목적어까지 해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수일치는 괜찮은 거 확인됐어요. 진행이고요. 진행이자 능동되니까 목적어 statistic 취한 거 괜찮습니다. 댄메일프니까요. 대신 which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묶어서 넘겨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대시라는 거는 결국 주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시라는 거는 결국 다시에게서 대시 되기 전에 원래는 뭐였겠어요? and? 앞에 있는 선행사 statistic 받아서 they였겠죠. 그쵸? 그러고 얘가 어떻습니까? 그러고 may help였을 거야. 자, 그리고 themselves가 나온 거예요. 근데 and they 부분을 어떻게 줄여준 겁니까? and와 they, 앞서 중복됐던 statistic을 선행사로 두고 그거를 갖다가 that이라는 관계사로 줄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they라는 것이 결국 앞에 있는 선행사 통계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themselves를 썼다는 건 결국 이 themselves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statistic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계 자료들이 통계 자료들 자기 자신을 도와준다라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합니다. 해석까지 다 완벽히 마무리를 해볼게요. 변호사들은 통계 자료들을 compiling, 모으고 있어요. 그 통계 자료들은요, 도울 수도 있어요. may help. 누구를 돕냐면 help 오형식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to repeal, repeal이라는 거 여러분 철회하다. 근데 뭘 처리하는 거냐면 death penalty, 그죠? 사형제도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사형제도라고 하는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쵸? 앞에 등장했던 로여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이 themselves의 자리가 앞서 있던 statistic이 아니라 자, 누구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까? 그쵸? 로여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lawyers. 그럼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있던 end day, 그러니까 end day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대시예요. 우리 관계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대시라고 받아줬던 주격관대 포함되어 있는 day, 즉 statistic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로여라고 하는 거를 과연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 아니죠.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어, 의미상인 주어인 통계 자료들과 help에 대한 의미상 목적어 로여라고 하는 것을 다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인칭대명사. 자, 누구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까? 그쵸, them으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 them은 누굴 의도하는 거고요. 그쵸, 로여를 의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구조는요. 자, 나머지 구조는 help 오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them이 목적어였고요. to repeal 이하가 목적격 보호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사는 여기까지 닫아주는 걸로 마무리하실게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응용돼서 묻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제가 아까 뭐 앞서 말씀드린 예제처럼 그렇게 쉽게 되진 않고요. 자, 해석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라는 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해석을 통해야만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판별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분도로 시작을 했고요. 이분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이분도 세모 한번 해보고요. 자, 홈스쿨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은 are not, 있지 않아요. 뭐 있지 않냐면 언더이하는 전명구 보호입니다. 자, 그렇죠. 전통적인 학교들의 엄격한 커리큘럼 하에 있지는 않더라도 이분도니까 자, 않더라도 they often spend 여러분 they가 가리킨 건 누구죠? 그쵸? 앞에 있던 homeschoolers 복수입니다.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면 그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뭐에 소비하냐면 on the subjects or topics 주제들이나 어떤 토픽들의 시간들을 더 많이 소요해요. 그리고 that really interest해요. interest는 동사니까 대신 주격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위치 대신 대체한 거고요. 묶어줄게요. 그럼 얘에 대한 선인사는 아마도 맥락상 진정으로 interest니까 흥미를 주나죠? 그럼 흥미를 주는 것에 대한 주체는 앞에 있는 주제들이나 토픽일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선행사는 뭡니까? topics입니다. 여기도 한번 풀어 써볼게요. 여러분, topics 뒤에 있는 대시 되기 전에는 원래 어땠을까? end day였을 거예요. day가 지칭하는 건 편의상 topics라고 할게요. 그리고 interest예요. 그리고 themselves예요. 그럼 이렇게 썼다는 거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 앞에 있는 name, topics하고 themselves에 있는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토픽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쓴 거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문장에서 맥락상 앞에 있는 주제 또는 topics들이 흥미를 주는데 자, 흥미를 주는데 누구에게 흥미를 주는 걸까요, 여러분? topics 자기 자신에게 흥미를 주는 걸까요? 아니죠. 누구입니까? 이 문장의 주인공. 그치?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주제나 토픽들의 시간을 많이 쓰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댐 자리에는 누가 합니까? 그쵸? 홈스쿨러스가 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topics가 아니라는 거. 자, 누구로 정정해서 생각해야 한다? 홈스쿨러스로 정정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이 topics와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 없어요. 결국 이렇게 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는 이 뒤에 themselves를 갖다가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된다? 그쵸? them으로 정정해야겠죠. 누구로 생각하고? homeschoolers,로 생각하고 정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요, 제가 이 세 번째 있었던 우리 재기대명사까지 우선 일단 이 시간에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자, 나머지 이야기, 우리 4번 뭐 지시대명사, 거기서부터는 제가 다음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또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